일단 이 책에서는 독자들이 그 부분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. 위스키, 예. 스프린. 정말 좋습니다. 예. 성우 씨가 저한테 보내준 편지 중에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장면이었거든요. 근데 굉장히 섬세하시다고 느꼈어요. 읽으면서. 오늘도 그래가지고 저희 에디터님이 어떤 분이 서평을 쓰신 걸 보내주셨거든요. 되게 폭력적이고 되게 욕 막 할 것 같은데 생각 외라고 그러니까 그러셨는데. 여기 락커 이성우와 네, 이 작가 이성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네,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었어요.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말을 걸고 싶었는데 어떤 형이 말을 못 걸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보다 그때는 예전에 눈이 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. 눈이 더 위로 치켜 새겨 눈이 막 올라와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이미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기회에 저희 이미지 세탁을 오질나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네,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의 이런 모습도 원래는 제가 욕 안 하거든요. 누가 저한테 말 걸면 제가 미쳤어요. 그러니까 저 안녕하세요 하면서 야씨 뭐 안 그러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는데 저 원래 안 그렇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. 평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저는 무대 위에서의 저인 거지 무대 아래에서의 저는 또 다른 사람이거든요.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중인격자 같은데요. 네 아무튼 저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의외의 모습이 있잖아요. 저한테도 그런 의외의 모습이 되게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 저 말 건다고 해야지 막 욕하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말 편하게 걸어주시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사진 저 욕 안 하고 잘 찍어드려요.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가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책을 내시고 받는 질문이랑 로코였을 때 받는 질문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? 노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자기의 감정을 노래 그러니까 소리로 이렇게 녹음을 해놓는 거고 이거는 글로 이렇게 남기는 거잖아요. 둘 다 똑같은데 이제 둘 다 감정을 남기는 건 똑같은데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질문은 조금 다르긴 해요. 저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니까 노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저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.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인터뷰가 저한테는 좀 다른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? 노래할 때 저 인터뷰 할 때랑은 완전 질문 자체가 달라가지고 저희 감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물어보잖아요. 저 노래 이번에 하실 때 5번째 곡에서는 어떤 감정선으로 그런 거 안 물어보시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위스키 블루스라는 노래를 했었는데 그 노래에서 위스키를 어떤 걸 드시고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저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니까 대답하면서도 되게 재밌고 이렇게 보셨구나 하면서 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음악 쪽에서도 뭐 보통 영향받은 뮤지션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드리잖아요. 혹시 좋아하는 작가 있어요? 이런 질문 드리기도 하거든요. 그 남쪽으로 뛰어라는 그분 책 되게 좋아했어요.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예전에 또 정신병동 또 책을 쓰신 게 있거든요. 정신병원 의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된 게 소설인데 정신병원에서 또 그 이야기를 쓴 게 있었거든요. 그때 야구 선수가 왔었는데 입수에 걸려가지고 입수라고 하면 선생님 갑자기 야구 방망이 못 움직이고 그런 거에 걸린 야구 선수 이야기를 그때 봤거든요. 그때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.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? 그랬는데 저한테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. 그분 아무튼 책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극락타이 여행기라고 있거든요. 극락타이 여행기란 또 쓴 그분도 공교롭게 또 일본 분인데 그분 책도 되게 재밌게 많이 봤어요. 극락타이 여행기는 태국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보시면은 아마 좀 약간 낄낄거리실 거예요. 전설의 우벤베인가 우벤베의 괴수를 찾아서 하면서 그분이 되게 개짜세요. 개짜신데 괴수를 찾으러 아프리카로 진짜로 가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. 네. 이제 로코로서의 이성우 저자님 외에 독서가로서의 면모를 또 발견하게 되니 되게 예전에 진짜 책 많이 읽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읽게 되면서 죄송합니다. 네. 한비피즈 책 많이 읽겠습니다. 네. 근데 좋아하시는 작품도 제가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남쪽으로 튀어밖에는 안 읽었는데 그것도
일본에서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얘기잖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정부주의자다 하면서 네. 자기 나라 만들었다고 해서 네. 좀 약간 그런 좀 엉뚱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좀 재밌지 않나요? 저는 조금 그 한국 그 글들을 보면은 조금은 좀 약간 통통 튀는 약간 좀 재기발랄한 느낌의 글들을 좋아하는데 조금은 감정들이 조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, 그거 보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. 네. 소설을 좀 써주시면은 저 그 뭔 소설 써요 제가. 그 한독현 선생님한테 질문을 또 드리면 그 이성우 라커로서의 모습이랑 이제 스위치가 온오프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잘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온오프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. 예. 주로 부정적인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그러니까요.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거죠. 저희는 그래도 정신과 의사끼리 많이 상담을 해줘요.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환자를 보고 와서 그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저희는 교육을 받았거든요. 왜냐하면 환자한테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그거는 치료자의 역전이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 해서 그냥 진료실에서 딱 끝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니까 그게 어렵잖아요. 진료실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막 머리 끝까지 이제 스팀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제 동료 교수나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간에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하죠. 예. 그렇게 될 때 어떤 의사와 환자의 상호 비밀.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고 와서 다른 의사분한테 그 하면은- 비밀이 보장되니까 이제 저희 의사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. 의사끼리는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. 네. 치료 환자 보는 거에 대한 그걸 왜 하는 거니까요. 그 최근 보컬 레슨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. 이제 그 발성법도 아예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잖아요.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. 그 일단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요. 그리고 이렇게 길잡이가 되어 주셨잖아요, 선생님이. 조금 어두운 데서 터널 같은 곳에서 저기 빛이 있는데 빛을 따라가 그러니까 선생님 빛을 이렇게 비춰주신 거죠. 그러면서 계속 갈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거죠. 이 노래를 여태까지의 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다시 배울 수 있는. 처음엔 되게 힘들었거든요. 왜냐면 여태까지 20몇 년 동안 해오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해오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채워야 되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는데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. 정말 그냥 예전처럼 그냥 지를래 한데 근데 예전만큼 또 제가 힘을 들이는 만큼 그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. 목소리에. 그래가지고 그 길밖에 없었던 거죠.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제 목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목 쓰는 근육 자체가 아예 달라졌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는 무대를 할 때 예전보다는 더 편하게. 그럼 그 포기하고 싶을 때 상담 받으면서 또 다시 사실은 요 보컬 레슨을 받습니다 라고는 순간 이제 됐다. 상담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느낌을 좀 받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보컬 레슨을 받는다는 순간 이제 자신감이 이제 치료 수준 이상으로 딱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. 그 외 공자도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압니다라는 굉장히 정말 유명한 말을 냈잖아요. 그게 이제 저희 정신과 교과서 같은 그 상담 되게 좋은 책에 제일 첫 장에 오스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딱 써 있어요. 공자 말을 딱 써놨어요. 아는 것을 안다라고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게 압니다. 그걸 영어로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자기가 어떤 지식인 아는 거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 자신감이거든요. 내가 모르는 거는 너희도 몰라. 그래서 난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. 너희가 아는 정도는 난 다 알고 있어. 그래서 나는 안다고 엄청난 큰 자신감이잖아요. 근데 가수가 그것도 락스타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거 현대 트렌드에 맞게끔 노래 부르는 것도
조금씩 배워가야 돼. 이 얼마나 큰 자신감인가에서 야 이 자신감이 되돌아왔다.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사실은 저는 그 포커 트레이닝 받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. 그게 이제 꼭 가수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기가 살아온 길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걸로 어렴풋이 느끼지만 못 고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다시 힘들어지고 이런 게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뭐 내려놓는다는 말도 되고 뭐 겸손하다는 말도 되고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다른 사람 앞에서 저는 겸손합니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모르고 부족하면은 받아들인다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큰 겸손함이자 자신감이죠. 예.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한데 두 개의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 하나는 내가 부족하다 틀렸다는 거를 인지하는 단계 인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은 인지해도 또 그걸 바꾸려는 노력하는 단계가 또 거기도 쉽지 않거든요.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은 안 옵니다. 계속 원망을 하고 있죠. 밖에서 세상이 이상하고 남이 이상하고 뭐가 잘못됐는데 저걸 어떻게 바꾸자 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근데 바꾸다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. 뭐 세상이고 뭐고 누가 바뀌든 선생님 바뀌든 내가 바뀌든 어쨌든 전 힘들어요 하고 이제 병원에 올 때 오케이 이제는 한번 소위 말해서 저희 병식 인사이트라 그러는데 인사이트를 줄 좀 단계가 된 것 같아. 상담 갑시다.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럼 그거는 첫 번째 인지 단계를 간 거고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계속 어떤 게 힘든지 얼마만큼 힘든지 뭐가 힘든지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그걸 막 얘기하다 보면 이 정도 갖고 내 힘들어야 되나 이걸 잠깐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저희가 진짜 힘들어요? 뭐가 힘들어요?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힘든 거를 또 자꾸 자기가 얘기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책은 상담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건 절대 아닙니다. 이렇게 상담을 했다간 이건 돌팔이 의사고요. 예, 이거는 상담가를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. 근데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쉽게 많이 풀어쓰고 우리가 한 내용에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한 거지 상담실에서는 제가 한 말에 한 10분의 1, 20분의 1로 상담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말을 적게 하고 온 내담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감정들이 많이 나오게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계속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. 저는 이제 특히 청소년들을 많이 보거든요. 전국에 있는 뭐 게임 많이 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마 저한테 제일 많이 왔을 겁니다. 아마.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다 포기해서 엄마도 버리고 정신과 의사도 포기한 애들이 거의 이제 저희 병원에 다 몰려들었는데 걔네들은 다루기 어렵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맷집도 좋고 체력도 좋으니까 이제 외부에 있는 정신과들이 다 이제 저한테 보내는 거죠. 그러니까 성인은 자유로울 텐데 네, 청소년 애들은 거의 없죠.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이제 저를 무슨 뭐 귀신 보듯이 하고 들어오죠. 네. 일단 마음도 안 열고 말도 안 할 거고. 네, 뭐 와서 저를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얘기해볼 만하다 이 정도지. 뭐 눈 깔고 뭐 뒤로서 뭐 껌 씹고 있고 뭐 왜 나 시간 없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엄마 핸드폰 줘 빨리 나가 게임하게 뭐 이러고 있는 애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? 말할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어. 아예. 제가 그런 아이들 본지 지금 한 10년 됐거든요. 그런 애들만 이제 전문으로 본지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저는 첫 시간, 둘째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. 그때 이제 둘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우거든요. 근데 그게 뭐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간에 이제 눈빛으로 싸우기도 하고 뭐 해서 얘네가 왔을 때 제 진료실에 왔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하고도 한번 다 겨뤄보지 못한 싸움을 저하고 이제 한 2번 정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저한테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들의 감정 반출이나 그다음에 무엇이 억울한가 그리고 뭐를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2시간 동안에 좀 이루어지는 거죠. 예, 그 이성우 저자님 상담하고 나신 다음에 좀 변화된 점이랄까? 그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면서 저는 가장 좋았던 건 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더 많은 용기를 가지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실패해도 또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. 선생님의 이야기하면서
새로운 거를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불편하죠. 새로운 걸 뭔가를 한다는 게. 거기다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하면서 그 많았던 게 저를 되게 괴롭혔었는데 근데 괴롭히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전데 제가 넋놓고 있었던 거예요. 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셨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뭔가를 많이 도전할 수 있게 된 거. 네, 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선생님 같은 분한테 가서 진짜 뭐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아주 좀 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말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또 받아주거든요. 내가 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야 이러면서 막 그럼 친구들이 이 자식이 이게 얘 그 또 아킬레스건이라면서 막 괴롭히고 그런 미친놈 없거든요. 아니면은 그냥 동네에 그냥 바 같은 데 있잖아요. 바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가 바텐더 분이랑 그냥 이야기 한번 하세요. 그냥 전혀 상관없잖아요. 일 때문에 부딪힐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겹칠 일도 없고 그리고 그분 안 보면 이제 그만이잖아요.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털어놓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? 아까 말한 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, 그분은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라는 말에는 글쎄요. 근데 그냥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괜찮을까요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상담을 찾아갈 정도인지 아닌지를 본인들은 잘 모르잖아요.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면 좀 가봐라 이렇게 추천해 주실. 제일 그러니까 이게 병이냐 아니냐에 있어서의 제일 미니멈한 진단 기준은 너의 일상생활이 깨져 있느냐 안 깨져 있느냐. 근데 꼭 병이 아니어도 가도 되는 거잖아요. 네, 요즘은 중학교 친구들 여자친구랑 싸우고 오는 애들도 있고요. 네, 그냥 와요. 엄마 손 붙잡고 그 여자랑 헤어진 이유는 이러이러고 나는 이게 너무 속상하다. 그 정신과로 와요.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. 문턱이 낮아지긴 한 거예요. 네. 선생님 예를 들어서 라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라면이 맛없게 느껴지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안 땡긴다. 그러면 그 마음 병이 생긴 거죠. 근데 일상생활이 깨진 건 아니죠. 그건 그러네요. 네. 식욕이 없다 그러면요? 식욕이 없어서 내가 잠을 못 자고 체중이 쭉쭉 빠져서 내가 회사에 늦게 나가고 아니면 학교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 지금 병 쪽으로 접어드는 거죠. 제가 올해에 저를 중독시켰던 많은 것들을 제가 컨트롤을 해보자 해가지고 술, 담배, 그 다음에 커피 이 세 개 카페인이죠.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됐어요. 술은 제가 의지대로 안 마시려면 안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술을 안 마시고 있고 그리고 담배는 아예 작년부터 아예 끊었고 카페인은 지금 디카페인으로 해가지고 디카페인 너무 잘 나가지고 일반 커피보다 더 맛있는 엘카페라고 그 커피 로스팅하고 하는 그 곳인데 그냥 사시면 돼요 인터넷으로. 근데 보통 그렇게 끊고 디카페인으로 마시고 담배 끊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이게 순간순간을 조금 넘기시면 돼요. 이 순간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뭐 죽나라고 생각하면 넘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. 혹시 담배 끊는 거에 상담이 도움이 됐나 싶어서. 담배 끊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상담을 안 했어요. 아예. 네. 그냥 제 의지로 그냥 담배는 끊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끊은 건데 선생님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한순간에 니코틴이 빡 들어가잖아요. 이거 사람 미쳐버려요. 이거 어떻게 끊어요 그걸. 선생님 상담보다는 본인의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 그러니까 의지. 나는 끊겠다라는 이 의지 말고는 근데 이건 선생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왜냐하면 멘탈을 다른 걸로 멘탈 관리를 건강하게 해놓으니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니 뭐 3쿠션, 4쿠션에 의해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죠.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을 많이 보는데 그중에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.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게임을 못 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근데 대신 다른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 소중한 것 때문에 이 소중한 걸 하느라고 게임 시간이 줄어들게 만드는 정책을 피거든요. 저는 게임을 못 하게 하면 아이가
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만 관찰을 해요. 그래서 그 관찰이 없어지면 또 게임을 막 해서 오히려 게임을 하는 쪽에 더 막 이게 포커스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야 오케이 게임도 해. 게임도 하는데 게임도 너의 생활의 일부니까 진행을 하는데 대신 네 인생의 전부가 게임이 될 수는 없으니 다른 네 인생에 뭐 다른 할 수 있는 뭔가를 조금 더 해. 근데 그중에 소중해지는 거는 대부분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이게 계속 소중해집니다. 나한테. 예를 들면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부모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너무 칭찬을 하면 얘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더 투자를 합니다. 그러다가 깨작깨작 10분 15분은 그림 그리는 걸 정식으로 앉아서 2시간을 그리면 그 2시간만큼 게임은 줄어들게 돼 있죠. 예. 그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면 자꾸 글로 가게 되고. 그렇게 되면 부모한테 그림책을 만들어 주라 그러거든요. 그럼 그림책 만들고 그다음에 전시회하고 그럼 이제 미술학원 가서 앉아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시간에 게임은 줄어들게 되면 엄마한테 요즘 게임은 어때요? 아 선생님 게임 얘기하지 마세요. 요즘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뭐 미술학원 가서 뭘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성우 씨가 술이나 담배나 뭐 하는 것도 그 의지를 갖게 된 이유가 내가 노래를 배우고 내가 락커로서 40대 더 완성된 노래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내가 규제를 하는 게 내 노래 잘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한 거죠. 그게 뭐 일주일에 담배 몇 번 피셨으니까 뭐 당신은 중독자고 뭐 이제는 줄였으니까 몇 번 줄였으니까 이제 한 번 그런 정책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자기의 그거를 계속 조절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해주는 거죠. 근데 선생님이 이 말에 정말 동감할 수 있는 게 담배를 끊고 뭔가를 하는 행동에 행위에 주변에 이 칭찬이 있잖아요. 이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주라든지 할 때 나 지금 한 5일 술 안 마셨다고 야 대단하다 야 5일 동안 술을 안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그럼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게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5주를 안 먹었으면 그 기록을 깨기 싫어서라도 안 깨잖아요. 한번 또 6주 채워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. 깨면 없어지니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5일 안 마셨어. 근데 야 5일 안 마셨다고 그거 자랑질이야. 그럼 그냥 마실래. 약간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가지고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끝으로 독자들한테 이렇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는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. 그리고 이성우 씨 상담받은 기록을 훔쳐볼 수 있는 책도 아니고요.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고민을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떤 기록이고 근데 그게 가볍게 우리가 기록은 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도 이렇게 한번 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지금 3번째 이야기하는데요. 덕현 선생님 같은 유능한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. 상담을 받는다라는 게 뭐 그게 되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가지고 그리고 생각 외로 안 비싸요. 사람들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. 한 5만 원 하지 않아 막 그러는데 여기 그 정도 안 해요.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같은 유능한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많이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책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. 노브레인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예.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